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개선 흐름을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신흥국도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원 수출국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2월 중순 이후 다소 진정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1월의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1월 상승률이 1.0%에 머물렀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에 차차 높아져서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반영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상당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다소 반등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월 중순 이후 시장 심리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월 중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과 여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움직임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 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외 교역 여건이나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의 속도, 가계부채 추이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나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기자 1명당 2개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금융시장에서 지금 한은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5월에서 7월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이제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경 카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확정된다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추경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추경이 확정된다고 해도 금리 정상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 즉 추경과 금리 정책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만약에 정부와 정책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면 한은이 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 공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이제 금리 역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미 금리 역전이 당장의 자본 유출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총재님께서 이제 누차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한국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많은 보고서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보시는 한국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록에서도 이제 금통위원들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자본 유출 우려를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 기자님 질문, 우선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예상은 저희 별개로 하고 결국 그 질문이 정부가 추경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은이 할 수 있는 미시 대책,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화정책은 경기 상황이라든가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도 저희들이 또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 한국은행의 통화시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정책이긴 하지만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출 정책 등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 중에서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라는 그런 그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그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용을 해서 정부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그 한국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 그다음에 또 자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 그 자본 유출 가능성,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올해 역전이 된다면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 자금의 그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미 간의 금리가 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좀 당분간은 그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경상 수지도 또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국인 채권 자금 중에서 이렇게 그 주체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소위 그 장기 투자 행태를 보이는 그 공공 자금 예를 들면 외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외국의 국부 펀드 또 국제기구 등 그런 공공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도 자본 유출 가능성, 큰 폭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규모의 증권 자금 유출은 내외 금리 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든가 또는 일부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확산되는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을 했고 그 금리차만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된 사례는 좀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본 유출, 그 소위 그 외국 자본의 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나 물가의 상황, 그다음에 그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 위험 자산 선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까 투자 매력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 한 8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로 외국인 자금 좀 유출됐습니다만 다시 그 후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뭐 CDS 프리미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그 국내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수요는 계속 그렇게 저들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재차 그 미국 금리 인상만 보고 인상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 예상치인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시장에서 그 4차례 인상할 때 한국은행이 4월이나 5월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3번 인상할 때 한국은행 7월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하고 미국의 강화된 통상 압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올 초부터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전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향후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 연준의 그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위원들의 닷 차트인데 저희들이 닷 차트를 일단 보면은 아직은 3회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인상 횟수 또는 그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이 높아지면서 4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이 종전보다는 좀 점차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다 차트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좀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차트로 보면은 아직 현재로서는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고 있고, 근데 물론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앞으로 미국의 소위 고용, 물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한은의 금리 좀 인상이라고 할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늘 똑같은 대답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GM 통상 압박에 대한 영향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 이제 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이 됐고 또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좀 크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산 공장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공장 폐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걸 수치로 따져보면 숫자로 따져보면 물론 이제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일단 취한 여러 가지 조치, 예를 들면 일부 부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했다든가 하는 그런 강화된 무역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리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제 사안이 예를 들어서 군산 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또 무슨 다른 방향으로도 확대된다든가 또는 미국의 통상 압력도 지금 조치를 취한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또 우리 주력 품목에까지 확대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걱정이 된다면 이런 것이 더욱 증폭이 된다면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GM 그다음에 또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저희들도 앞으로의 전개 추이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일단 총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앞에 질문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GM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미국이 이제 통상 압박이 더 강해지면 현재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에 좀 하향은 불가피한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총재님께서도 이제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통상 압박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가장 먼저 타격받을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GM의 이제 군산 공장 폐쇄라든가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는 분명히 성장의 하방
그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그것을 수치로 환산해 보면 아직 저희들이 발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안 이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GM 이 사안의 앞으로 처리 방향이라든가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 추이를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성장률을 다시 반영할 상황이 되면 그때 또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압박이 강화되면은 한두 업종뿐만 아니고 많은 산업에서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의 전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쉽게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그런 업종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와 철강이 아마 대표적인 품목으로 저희들이 지목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일단 저도 얼핏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좀 더 정말 면밀히 본 후에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지영 기자입니다. 다시 한미 금리 차 얘기로 들어가서 사실 달러 얘기인데 리보나 이런 좀 시장에서 달러 조달 금리가 좀 이제 달러가 원화보다 낮은 상황이고 달러 조달 금리가 좀 역으로 보면 이제 달러 조달 비용이 이제 늘어난 거죠. 1년물 스왑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미 크게 하락해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인데 이게 한미나 아니면 달러와 원화 금리 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1년물 FX 스왑 포인트가 현재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쏠림이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총재님의 시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왑 포인트가 지금 엄 기자 말씀하셨듯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간의 이제 1년물 금리 차를 보면 2009년쯤만 해도 한 2%대 중반 그렇게 수준에서 최근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이렇게 소위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엄 기자께서 이렇게 설명했듯이 내외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에 따른 데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해외 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환해지 수요로 인해서 스왑 자금이 항상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 불일치 등에 따라서 심리적 쏠림이 거기에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심리적 쏠림 요인도 좀 가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수연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저번 달에 낮추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로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수요 측면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좀 낮은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물가 상승 경로 전망이 좀 지금 전망대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올해 초반에 총재님께서 올해가 한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대내외 여건이 미국 통상 압박 강화도 그렇고 고용시장 상황도 보고 그럴 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계 기업 구조조정 추진이 적기라고 보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0%로 낮아졌습니다. 주된 요인을 보면 그 축산물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실손 보험료 동결 등에 이제 주로 기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상 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라든가 또 규제 물가 그런 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의 흐름을 한번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면 지난해 초에 이제 공급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지난해 컸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낮은 상승률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하반기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성장세 지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시차를 두고 물론 점진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그 압력은 차차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GM이라든가 통상 압박으로 인해서 그 고용도 불안하고 한데 그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 그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업황이 나쁜 그런 그 기업을 일시에 문을 닫게 해서 실업자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의미의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 부문에 이렇게 가 있는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을 좀 효율성이 높은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방향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의 장기 성장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구조조정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금년에 전반적인 그 실물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또 금융 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불안 요인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구조조정은 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그 경제 성장 전망을 하시면서 소비 개선 쪽을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석 달째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소비는 이미 위축 쪽으로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근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완화 정도의 축소 또한 계속해 나갈 뜻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립금리 수준 얘기할 때 한 2% 정도나 1%대 후반 정도가 중립금리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좀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1.5% 기준금리 보면 한 2번 정도 인상 정도를 완화 정도의 축소 보폭으로 봐도 해석해도 되는 건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기준금리 결정 마지막 금통이셨는데 소회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소비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좀 축소됐다든가 하는 영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월별로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소비는 그야말로 꾸준하게 이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까 소비 심리 지수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그 지수를 정확히 기억을 좀 안 합니다만 저도 기준치는 상회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견실한 성장세에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소비는 좀 완만하지만 그런 개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그에 따른 뭐 앞으로 추가 인상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소회는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브리핑인 만큼 통화정책과 관련한 그런 제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시의 소비 증가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에서도 얘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말씀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성장률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창 올림픽 효과 관련해서 지난주 말에 그 청와대에서도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올림픽으로 그러니까 1분기 GDP 0.2%포인트 상승하고 연간 GDP 성장률로는 0.05%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게 기존의 한은에서 전망한 수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효과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는가. 먼저 우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그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임을 감안을 하면 그런 쪽에서 개선 효과가 이제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아무래도 그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근로시간을 그런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 초과 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특히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효과는 지난달 우리 조사구에서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최가 1분기 성장률을 지금 아까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0.1% 내외 높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정부 측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의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망할 때 파악하지 못했던 그 대회 운영 경비가 한 9천억 원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물론 지난 전망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좀 높아질 걸로는 물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정확히 저희들이 계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추가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감안했던 평창 올림픽 효과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효과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도 내외금리 차를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의 경우에 한국은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지고 미국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외금리 차가 1%대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내외금리 차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페드 금리의 상단과 저희들 기준금리가 이제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대로 한 3번 올리게 되고, 만약에 한국 우리 그 금통위의 기준금리 횟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역전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그 자본 유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보면 특히 채권 자금의 경우는 계속 순유입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자본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느 수준 가면, 아까 1%포인트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느 수준에 가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페드의 금리 조정이 있을 때라든가, 또 저희들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그런 걸 그때그때 아주 유심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